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특집 토론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평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힘에 대한 분노를 민주당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치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볼멘 소리, 울분의 소리,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것을 받아 안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 모임인데요. 이제 일명 새진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은 또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무슨 힘이 있느냐, 역량은 검증되었느냐,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집으로 토론을 마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보았고 국민의힘에서 계획을 외치는 또 소장 정치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과 과연 진보정당은 끝이 났느냐, 아니면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토론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귀한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호진 전 정의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새진추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수의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경기도 의원을 지내셨던 송치용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새진추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대변인을 맡고 계신 위선희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 분 이렇게 뵈니까요.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엇이 새로운 진보정당인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분석 이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세계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게 행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구 책임인지를 먼저 네. 좀 내놓고 이 또 갈라치기 하는구나, 또 무책임 무능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재판이 됐는데 이번에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지금 국정 운영의 방식 형태 이런 거 지금 정호진 운영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몇 차례 확인됐지만 이 정부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정부입니다. 심지어 행정 시스템마저도 무너졌다고 보고요. 장관 3명이 공동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 행사를 처음 개최하는 것처럼 허둥지둥 돼버렸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중간에 세계 잼버리에서도
이 행사 중단 권고를 했는데 끝까지 사실은 밀어붙였어요. 5기까지 부렸습니다. 사실 이미 반쪽짜리 행사로 끝나버렸는데 저는 무능한 데다가 5기까지 부리는 정부는 약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각하다 지금. 처방도 약도 없다 이 정부 이러다가는. 그 약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부 앞으로 이제 3년 6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3년 6개월을 어떻게 버티냐 한탄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총선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식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 정부의 이 권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었냐. 지금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목소리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깊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 오롯이 임기를 마칠 수가 있다면 이 국민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관련돼서 좀 강력한 투쟁을 하고 정부 더 이상 안 된다. 못 맡기겠다. 뭐 탄핵이든 퇴진이든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의원께 좀 여쭤보면 이제 최근 들었어요. 네. 하도 이제 남 탓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럴 거면 차라리 내려가라. 네. 이제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탄핵이냐 또는 이제 퇴진이냐 이런 것과 달리 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뭐 이렇게 이제 탓을 하니까 그러면 정권을 왜 잡았느냐. 문재인 정권 탓할 거 같아 문재인 정권한테 돌려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그렇죠.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치의 수준입니다. 예, 장관 3명, 이 조직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총리까지 가 있지만 가서 화장실 점검한다고 휴지로 닦는 신용 내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치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 그 세계 장관이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무능함을 뭐 확인하는 이번에 증명하는 시간이었고 국민들은 이미 체념을 넘은 이제 단념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까 참 걱정이 많다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보고요. 정권 퇴진 운동이 아마 더 불타오를 것으로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정당 운동을 하시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퇴진이라는 이름을 정당의 명의로 걸고도 하셔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예, 저희는 정권 퇴진 운동에 지금 기성 정당들이 나서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아직 창당은 못했지만 창당하는 과정에 힘이 들더라도 정권 퇴진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위선희 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그 전 정권 탓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좀 변명거리가 없으니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모든 국정 운영의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니 이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잘못했다 아니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만드니까 이제 비율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30% 잘못했고 윤석열 정권이 70% 잘못했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라면 무한 책임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지금까지는 정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런 발상이 놀랍기도 하고 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론에 나와서 이거 지금 어느 프레임인데 전 정권 프레임 걸리니까 또 7대3으로 국민이 갈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현장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이 뭔지가 좀 궁금해질 지경인데요. 그러니까 보여줄 일만 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정말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자기 사람들, 자기 검찰 출신의 사람들을 자리 주려고 대통령이 된 건가?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지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부가 기본적인 운영 능력을 아예 못하게끔 바라지 않게끔 국민들이 그때까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국민이 퇴행적인 자포자기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자포자기 할 것 같습니까? 본인은 어떻습니까? 안 하죠. 저희가 촛불을 그렇죠. 들었던 국민 아닙니까? 예. 저희 뭐 진짜 멀리 올라가자면 동학농민운동까지 올라가자면 한 왕이 국가를 버려도 들불처럼 일어나서 국가를 지켰던 국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최근에 이제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 나의 안전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으니 오히려 정부나 행정 쪽에서 태풍에 대한 대비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주지 못하니까 국민이 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엄격하게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은 또 윤석열 정권이 태횡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긴장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위선희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정말 따뜻한 조언 또는 지혜로운 조언 또는 참모로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른 말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대통령보다 먼저 앞장서서 갈라치기에 먼저 나서고 갈등을 부추기고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대통령실과 수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일정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실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심기를 살피면서 선도 정치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청 정치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오다를 받아서 하청 정치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일련에 보더라도 먼저 사실상 오버하면서 뭐 굳이 꺼내지도 않아야 될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국민들의 이 논란을 좀 자초하는 일도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잼버리 대회 관련돼서 성일종은 왜 BTS를 갑자기 끌어들입니까? BTS 소환하면서 BTS가 뭐 대통령실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다. 마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 가수들 청와대로 오라면 오고 안가로 오라면 오고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외치고 있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권위주의 정부와 똑같다, 판박이다,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권 여당도요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방의원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지도부에서 먼저 나서서 감싸기 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기보다는 호통치고 혼내키는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이번에 여가부 장관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든지 이런 정말 막말을 해서 다시 한번 국민을 흥분시키잖아요. 그게 정말 가당치도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도부를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이 얼마나 타겠는가 정말 안타까울 지경이고 제가 국민의힘을 위로해 줄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다. 네. 이제 이미 결심은 다 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넘어서는 전후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또는 집권 여당을 지지한다. 심지어는 지금 정당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상황. 위 대변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비정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원래 여론이 이런 것인지 평소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진 4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을 갔던 세대가 이제 가지 않게 된 데는 정치적 냉소가 굉장히 심하게 깔린 거죠.
거기서는 거기에 가장 밑바닥 정서는 국회의원들이 무능하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그게 여든 야를 따지지 않고 둘 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정서가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받다가 그게 이제 좌절되면 더욱 더 심하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힘 그렇다고 믿을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냉소층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민들이 다시 투표장에 가고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그렇죠. 반영하는 네. 또는 참여하는 의사를 개진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콘크리트 지지층은 비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착시 현상을 만들든 아니면 대통령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든 이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저렇게 이제 좀 독주와 전횡을 하더라도 통제받지 않고 이제 계속 나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자, 국힘은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한 몸이 되어서 어떻든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견제해야 되는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정의당은 오늘도 이제 오히려 더 신랄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그럼 민주당은 지금 현재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석수가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의석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보면 질이 멸련한 상태이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국민을 바라보는 제1야당으로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보다는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덩치는 굉장히 큰데 체력이 약해진 거죠. 체력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끝물을 태행해 좀 제대로 좀 싸우고 벌어진 현안이 있으면 매듭을 져야 되는데 계속 저는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의 프레임이 말리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매듭지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슈에 대응하다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고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1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새진추가 원내에 들어간다면 민주당과 제대로 된 개혁 경쟁해서 야성을 저희가 한번 보여줄 텐데요. 이제 내년 총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착실하게 저희 창당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평가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것은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제대로 싸우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제1야당으로서 당 대표로서 또는 당 지도부로서 제대로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싸우는 겁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딱히 매듭 지어지는 게 없어요.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행태를 보면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또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듭 짓는 정치를 하나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정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짜증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비전 경쟁이 사라졌어요. 비전에 대한 것들이 실종됐습니다. 저희 이제 이 제1야당이라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뭔가의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이슈와 이슈로 덮고 정쟁으로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제1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이 진상규명이든 책임자 처벌이든 아니면 국정조사든 특별검사제 도입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다른 이슈가 생기니까 또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내고 이제 가버렸다는 이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면서 수권 능력이 있다. 다음에는 민주당을 밀어야 하겠다라는 확신과 희망을 좀 줘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가짜 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짜 뉴스라는 말이 유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기득권 정당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개개의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내분의 기득권 경쟁에만 몰입하고 있어서 제대로 못 싸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죠. 어제 뉴스에도 이제 나왔지만 그 민주당에서 뭐 혁신안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혁신안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이미 기존 정의당은 하고 있었던 대의원 직접 선출제도, 뭐 대의원이나 당원이나 1인 1표죠 민주주의에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뭐 사생 결단 싸우겠다고 뭐 분당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정신 상태로는 어떻게 저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요만큼 더 내려놓을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저 무도한 검찰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작은 정당과 작은 세력이 나와서 180석을 가진 민주당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말을 덧붙이자면 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보다 조금 더 개혁적인 위치에 또 다른 진보 정당이 생긴다면, 지금 정의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세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 무언가가 생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 전반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정치가 조금 더 진보할 수 있게끔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일은 진보 정치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보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확장 그리고 창당까지 하겠다는 세력은 사실 저희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다른 곳은 뭐 중도로 가겠다. 민주당과 국힘 사이로 가겠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저희가 유일하죠. 그 민주당 쪽은 이제 청년 정치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호남이 지역 기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나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10명 중에 9명의 호남 유권자가 도대체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느냐고 욕을 한다고 이제 지역에서 청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현장 정치를 하고 있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민주당도 지금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신뢰받는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좀 덜 할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기득권 정당 구조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판은 뭐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또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금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글쎄, 저 남의당 얘기 뭐 하기나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는 모두 남의 당인데 매일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민주당이 제대로 이름에 걸맞게 민주당이면 당내 민주주의 철저히 지키고 그 강령에 있는 대로 싸우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있으면 죽기 살기로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냥 자기 다음에 공천받을 거 그거 걱정하고 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잡는 프레임에 끌려다니고 자기 주관이 없죠. 그래서 제대로 야당을 할 거면 야당을 하고 여당으로 갈 거면 솔직하게 여당으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실상부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항상 기업 편에 서고 기득권 편에 서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2년 전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요구할 때 다 겉으로는 동의한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결정적인 사항 빼고 법안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도 한다고 하면서 끝내는 가서 등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에서 다 모든 법안 바꾸는 것도 도루묵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고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위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이제 새진출을 한다는 거 말고 네. 민주당 당원이라면 민주당의 개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외칠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거 얘기 드려도 되나? 예. 그런 거 하라고 지금 토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나온 거죠. 기회를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사회가 이제 발전하려면 합리적인 보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보수가 조금 더 뭐 중도 성향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수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 두 그룹 모두 국민을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가장 실책은 시민이 어떻게 움직일지 믿지 않는다. 시민의 힘을 믿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싸우지 못하는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믿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좀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가지 말고 좀 대차게 한번 싸워보시죠. 180석까지 있는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180석 국회의원들 진짜 하다못해 내일 당장 탄핵 붙여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168석이 있고요. 네. 80석 가깝게 이제 총선에서 네. 의석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말씀은 그대 야당이 실질적으로 좀 야성을 가지고 정권 견제도 하고 국민을 믿고 달리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인데 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제 이 대목에 들어가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한번 할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뭐 이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의당은 잘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은 잘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받느냐. 오히려 민주당 이중대라고 소리가 나면 좀 이상한데 요즘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국민의힘 이중대처럼 진보정당이 놀고 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네, 굉장히 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모독적으로 들릴 텐데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 진보정당 정의당으로 상징되는 이제 진보정당의 지금 활동 또는 이제 그 지금 정치 활동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의당 문제로 좀 집중해서 지금 그러면 최진주가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 지금 실제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데 동의를 하실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당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저희가 7월 7일에 정의당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기자회견 때 했던 가장 첫 일성이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정말 그 지방선거 때도 어떤 후보 선대위원장 등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반 시민들에게 내가 아는 정의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의당 한때는요,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제3당이었습니다. 양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잘했고요. 칭찬도 받고 지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정의당에 대한 신뢰 지지도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정치는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당을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처럼 의석이 많지 않습니다. 6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국회의원 일거수일투족이 정의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자 이미지로 외화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내가 알았던 진보정당 정의당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했고요. 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비례대표 사퇴 공고 당원 중투표도 있었지만 40% 넘는 많은 당원들이 찬성했지만 사실 6명의 국회의원, 당의 큰 정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혁신의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요. 이후 끊임없이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주문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됐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당이 어느 순간에요. 진보정당 정의당의 역할과 자기의 정체성을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을 벗냐 안 벗냐 거기에 얽매였어요.
근데 정당의 역할과 정체성은 민주당 이중대를 벗냐 안 벗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중대 하면 갑자기 고개를 오른쪽에 돌립니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 이중대 하면 또 왼쪽으로 돌리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자존감 낮은 정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당원은 물론 지지자들도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고 당은 지금 재창당하면서 신당 창당과 한다는데 당내에 보면 진보 정치를 부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금태섭 정당과 같이 해야 된다, 중도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진보 정치 기치를 내걸고 깃발을 지금 12년째 들고 있는 정의당이 그러한 분들과 뭔가를 도모하고 같이 한다? 이거야말로 그동안 진보 정치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합집산, 결국 진보 정치 깃발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저희는 이 정의당을 대체하는 대표 진보 정당, 제1진보 정당 저희가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부의 개혁 또는 혁신의 요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 당내에서 치열한 내부 논쟁을 통해서 네.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좀 당내 민주주의도 실현하면서 새로운 좀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 굳이 바깥으로서 나와서 만들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그러면 이번에 정의당에 문제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굳이 신당 창당 운동을 통해서 가야 하는 정도로 정말 정의당은 고쳐설 수 없는 상황인가.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제가 2년 전에 이제 부대표에 출마를 해서 부대표를 했었는데 우리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과거 진보정당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현대적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해서 정의당을 창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문제라고 아까 정호진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당원들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당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그런 거 있죠. 뭐 조국 프레임에서 빠져가지고 조국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부정적 정파성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는커녕 또다시 좀 위험해지고 다급해지니까 다시 옛날 버릇이 다시 나와가지고 정파 이익을 전면에 내세운 사람들이 기득권들을 지키는 쪽으로 갔고요.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대표이면서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 결정이 되지 않고 정책 결정이 돼 가지고 나오는 옛날 독재 시대 때 군사 독재실과 싸울 때 그 진보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무능했다는 것, 플레임에 너무 끌려다닌다. 이것은 또 한 그 잘못했을 때 또 책임을 짓지 않는 무책임하고도 관련이 되죠.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그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하여튼 지적 능력, 판단력 다 모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당원의 상당수가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뭐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이제 신당 창당 운동으로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 와닿다. 그 대안이군요. 이런 느낌보다는 야, 이게 험난한 미래가 펼쳐질 텐데 이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정의당에서 절대 다수가 지금 탈당을 결정하고 신당 창당 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어쨌든 신당 창당 운동을 주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당원들은 여전히 이제 정의당에 머물면서 정의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바꿔보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최진주가 개척하려는 진보 정당이 어떤 것인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만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선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 대변인이 봤을 때는 왜 이게 재창당을 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무너져 있느냐, 실체가 어떤 겁니까? 정의당요? 정의당 내부에 네네. 이제 정의당 고쳐 설 수 없다, 새 정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서 정의당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새로운 진보 정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밝혀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을 때 정의당이 너무 그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정의당을 저희가 굳이 나와서 신당을 창당한 이유는 한 문장으로 얘기 드리면 정의당이 초심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에서 정의당이 사랑받았는지를 아예 이유를 다 까먹었다. 이제 다시 시도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려는 것이냐? 그럼 옛날에 정의당 초기 정신, 예를 들어 진보정당에 저희가 내세운 게 제1대표 진보정당이 되겠다고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 현실적으로 어떻게 쟁취할 것인데 여쭤보실 것 같아요. 너무 적은데 아직 정의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 이러시겠죠. 근데 사실상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에 들어왔던 수많은 시민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21대 총선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탈당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정의당 안에 계시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희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단이나 뭐 심상정 의원 포함해서 이분들이 진보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어요. 진보의 가치를 살려서 가기보다는 자기들이 기득권 어떻게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볼까 거기에 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초심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위선희 대변인이 진보 정당이 출발했을 때 정의당이 초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잃었다. 그 초심의 실체는 어떤 거였습니까? 실체는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이죠. 집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이 확실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의당의 창당은 통진당 사태 때 이뤄진 겁니다. 통진당 사태 때 이런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 현대적 대중정당 노선을 가진 그런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이 사실은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 당시에 정의당은 좋은 정당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세련된 진보정당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나름 당시에 국민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등등 했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세련된 진보정당이 아니라 좀 낡은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 정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의 당원들이 다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의 소위 말해서 정파 관계자들, 정파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물론 일반 당원들도 있겠지만 사실 정파 연합정당화 됐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정의당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정의당은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지도부들은 사실 진보 정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민들한테 매력적이고 친숙하고 호감 있게 갈 것인가 보다는 이제 1년도 남지 않는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정의당이 갑자기 신당 창당인데 맨 처음에는 신당이 아니었습니다. 당 같은 경우는 자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당으로 둔갑돼 버렸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꼭 찍어달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제3세력들, 당장 양당 대체하지 못했지만 제3세력들을 성원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저도 잘 들으면서도 이해가 정의당을 잘 못했으니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제3세력을 그러면 성원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정의당으로서 지금 작금의 상태와 관련돼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들은 누가 뭐래도 심상정 의원입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이 잘못했으니까 꼭 지지해달라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 정말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믿어달라. 저는 삼보일배락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남의 집, 옆집, 다른 정당 논평하듯이 정의당 지지해달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니 제3당을 지지해달라? 이거 저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당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금태섭 신당을 비롯해서 뭐 제3세력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맥락에서 진보 정치에 대한 이 가장 큰 깃발보다는 뭐 내년 총선 앞두고 그 깃발도 좀 내리면서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정의당 내부에서 대한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한신당을 주장하는 그 모임에 참여한 이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가리지 않고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비례 의석수를 늘리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전략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과연 정의당 안에서 나올 말인지 좀 의심스럽고 게다가 좀 가장 문제적인 건 참석자들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좀 보면 실질적으로 정의당의 중진 의원이 좀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줘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당은 의원 중심으로 그 자체의 권한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도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몇 석이라도 될 것이기 때문에 진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 조직 전체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당을 살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개인의 이제 입신양명, 뭐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이 일종의 이제 박제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자 정의당도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진추가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뭐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당은 정당으로서 상당히 이제 내부가 와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새진추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정치를 할 것이고 네. 또 총선에서는 출마를 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정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비례정당 비슷하게 해서 내년에 비례대표 의석 한두 석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새로운 진보정당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어떻습니까? 지금 제 눈에는 혹시 다음에 비례 의석 한두 개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과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비전과 목표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제가 송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들이 하도 여러 번 반복돼서 속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살리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의당이 진보정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새진추 발족 제안문에서도 6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중에 핵심이 복지국가 그 이상의 과감한 기본사회 사회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선명한 비전을 내세우고 원리 원칙에 맞는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연한 현실 정치를 하겠다. 등대 정당도 아니고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그런 연대와 보충을 하는 유연한 현실 정치로서 기여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 회의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국회의원 한두 명 더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당을 만들어야 된다. 정확한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 설레이는 그런 매력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는 정당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3년 뒤에 4년 뒤에 진보 정권 교체에 기여하고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도 또 지방 정치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외면하지 않는 정말 이제 뿌리 내리는데 기여하겠다. 우리 정당이 100년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모될 수도 있지만 계속 한국의 진보 정치, 개혁된 정치를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지향은 해나가지만 먼지가 되어도 좋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 아니 너네 아직 창당도 안 했잖아. 예, 맞습니다. 이제 연내 창당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내년 총선 대응할 겁니다만 저희는 비례 정당이 되려고 창당한 정당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내 진출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구 의석도 나왔으면 하겠지만 사실 내년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저희가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지금 목표는 분명합니다만 이럴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죠. 다만 대한민국에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만을 바라보는 정당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고 물론 뭐 대선이 뭐 꼭 그때가 아니라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의 22대 국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권당은 물론 제1야당도 제대로 견제하면서 개혁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진보정당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원내에 들어간다면 지역구보다는 비례가 더 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단순히 내년만이 아니라 그다음 대선과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하고 있는 정호진 최진추 운영위원장, 위선희 대변인, 그리고 송치홍 운영위원과 함께 정말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공할 것인지를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지금 현재 최진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위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 한 몇 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창준이를 띄우기 위해서 예. 9월 달쯤에 아마 창준이 발기인 대회를 할 텐데요. 발기인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몇 명까지 모으는 게 목표입니까? 9월 달까지 저희 1차 목표? 법적으로는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는 200명 이상만 있어도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현재 지금 그러니까 시민 제한자, 창당 발기인 다 합쳐서 지금 한 700여 분 정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 조건은 되고요. 저희가 추석 전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저희 좀 목표로는 그래도 좀 한 5,0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일단은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뭐 극우정당 하시는 분들도 창당 발기인 할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모이던데 어쨌든 그 열기를 만들어내려면 좀 많은 분들이 모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 5,000명 정도 네. 창당 이제 발기인 대회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일단 예, 어쨌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네. 시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최진추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정당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면 향후 일정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발기인 대회를 하고 내년 총선에는 이제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뭐 이렇게 가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다음 달 추석 전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요. 그리고 예. 연내 창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창당과 함께 바로 이제 총선 대응 준비로 저희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출마하시나요? 뭐 당이 결정하면 뭐 따라야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송청 위원께 기회가 온다면 어떤 분하고 맞짱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정부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선수로 뛰어서 실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예, 아직 뭐 저희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낼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래도 필요한 데 있으면 낸다 그러면 뭐 제가 어디든 뭐 나갈 수 있는 용산. 게 새로운 우리 진보 정당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산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통일부 장관이 했던 권영세 의원이랑 권영세 의원이 이제 하고 계신 그 지역구에서도 한번 승부를 볼 마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드린 말씀. 아니 뭐 네. 저는 사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뭐 제가 활동하던 평택이든 뭐 경기도든 서울이든 어디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과 성장에 기여를 한다면 그걸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우리 한번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이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당 운동에 기치를 내걸었다고 하면 그 기치를 내거는 분은 어디든 출마해서 본인이 승부를 보고 그럼요. 그리고 패배를 할 각오를 하고 났어야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먼저 사전에 이제 일단 쉴드를 좀 치고 설명드리면 위선희 대변인도 만약 당에서 네. 요구를 하면 실제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대전인데 대전은 그때 이제 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출마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요주의 인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싸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반윤석열 정부 투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은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원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런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당원들과 훈련을 하면서 역량이 이제 이렇게 신장되는 이런 과정인데, 자, 전국에 출마를 시킬 수 있다면 지역구에 몇 명 정도 출마시키는 게 목표입니까? 정호진 우리 운영위원장님. 27명. 저희가 구체적인 총선과 관련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저희가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 좀 의견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최소한 지역구 같은 경우 욕심 같아서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일단은 많은 분들을 일단은 지역구 출마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또 뭐 진보정당이 정당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마음만큼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 뭐 수명 이상 정도는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보는데 저희 자체적인 또 준비 역량과 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새 진출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 하나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성공할지 실패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진보정당이라는 건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고 이 진보정당이 성공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좀 확신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가장 이상적이며 이것이 현실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으로까지 가기 위한. 네. 지금 뭐 촛불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좋아지리라 이렇게 다 기대를 했는데 촛불 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을 야당으로 만들어서 뭐 170석 이상의 의석을 주었지만 그래도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신기업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부자 감세, 뭐 재정 균형 정책 이런 거 하면서 기업의 부채는 줄여주고 가계의 부채는 늘려나가면서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기본 사회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저희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의석수가 10개가 되든 뭐 그 이상이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한국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리겠다. 이것은 예전에 독립운동가 선조들께서 독립이 될지 안 될지 확률로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듯이 이것이 옳은 길이면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 번 속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옳은 길이면 가야 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자, 우리 위선희 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에게 새진추가 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는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원,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내세운 기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국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라는 목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시민 참여입니다. 정치적 냉소를 녹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진보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촛불 들었는데도 안 됐던 그렇게 실망했던 시민들이 어떻게 다시 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굳이 시민 참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호소드리는 이유는 그 길이 가야만 하는 길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당장의 총선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다음 대선을 바꾸는 일, 그 다음 대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잘 선출될 거라는 믿음을 형성해 나가고 정치적 역량을 쌓아 나가고 그런 윤석열 정부를 다시 탄생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가려고 합니다. 저희 시민 참여 진보 정당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호진 운영위원장은 이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무겁습니다. 헌집에서 개혁하면서 고치면서 살아도 되는데 네. 기업고 새 집을 지어서라도 뭔가를 역사를 바꾸어 보겠다고 하실 때는 남다른 결의 또는 투지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을 이겨내는 이제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각오로 지금 새진출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뭐 창당 때 했던 당을 나와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든다라는 거를 결심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입당도 어렵지만 탈당이란 것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저한테는 좀 분명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진보 정치에 대한 가치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저는 진보 정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진보 정치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아쉽게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장하고 복원하는 역할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속에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깃발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아유, 저게 유명한 사람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고 노회찬 위원님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진보 정치라는 깃발을 들면서 고군분투 속에서 갈고 닦았던 역량이 이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새진출 또한도 이제 창당 과정 거칠 텐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진보 정치 아직 대한민국에서 버릴 수 없어. 제대로 키워야 돼. 제대로 된 진보 정당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새진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동안 정의당이 있었다가 이제 진보 정치 이렇게 실망을 줄이야 몰랐다. 마음 둘 것 없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진보 정치의 오른쪽에 있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했고요. 고 노회찬 의원님 진보 정치의 왼쪽에 있었지만 정말 세속적인 진보 정치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그분들의 다른 건 몰라도 좀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제대로 정치하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만 있다. 근데 정의당도 있고 또 새로운 진보정당도 있고 또 새로운 보수정당도 있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은 정치, 다양성이 좀 확보되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가 섞이고 섞여서 최종의 합의된 결론에 이르는 또 정치의 통합성, 이런 것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제도권, 기득권, 기성정당, 거대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보수지향이든 진보지향이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마음을 먹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뜻을 세워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을 추진하는 이 세 분은 이제 마음을 먹고 뜻을 세워놓은 과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 많은 정책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이제 대장정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건투를 빌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그리고 마음으로나 또는 행동으로 응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의미 있게 다가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스픽스 토론, 특집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